안녕하세요, 강윤식입니다. 제가 그냥 그 음지로만 아래로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이 바깥에 강의 별로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실전 막 뛰다 보니까 강의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강의를 조금 여기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저희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 말고 진짜로 실전적으로 사례로 해서 얼마를 넣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이런 좀 실전적인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인연인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다가 나름대로 난관에 봉착을 하거나 좀 물어볼 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고 제가 이름하고 연락처나 써놓을게요. 네, 요 번호로 전화 주셔갖고 제가 그 상계동에서 일일 특강 들었던 수강생인데 제가 어떤 사안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연락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이러면 좋고요. 혹시 그게 좀 길어져서 제가 전화를 못 받거나 그러시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로 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이메일을 또 열어보고 성심성의껏 답을 좀 드릴게요. 그럴 테니까 GOD 6020, 6020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은 오늘 저하고의 이제 인연이 또 나중에 더 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경매를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매번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귀찮은데 저는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경매를 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의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사실. 그게 20년 사이에 아주 바닥부터 아주 호황기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제가 했던 그 부동산 시장에 있었을 때.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할지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1년의 예로 제가 2년 전에 집을 갑작스럽게 옮겼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갑작스럽게 옮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부동산을 했었습니다. 경매를 했었어요. 경매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물건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분이 진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솔하시고 뭔가 깨끗한 거를 추구하시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부동산 더 이상의 규제책은 없다 해서 모든 걸 다 막았어요. 막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냥 다 팔았어요. 다 믿고 다 팔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정부 당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억제를 꾹 누르고 억제를 해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오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았는데 딱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동안의 물가 지수의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 봤을 때 그만큼 부동산도 여태까지 눌려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팍 튀더란 말이에요. 놀랬어요 그때. 이게 의지하고 시장하고 하고자 하는 그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시장상하고는
완전히 달리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또 정책이 또 따로 있잖아요. 좀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정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못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저는 집부터 내놨어요. 집부터 내놓고 빚을 왕창 끌어들여갖고, 왕창은 아니죠.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딱 들어서자마자 그때 모든 사람 이제는 막 그때 조종지역 만들어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시장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부동산 이거 지금 중과세가 막 10%더 플러스 되고 그러잖아요. 양도세가. 그리고 좀 규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있던 집을 팔고 지금 꽤 넓은 집으로 어렵게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지금 딱 1년이 지났나?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약 2억 돈이 올랐어요. 2억 돈이. 그때 당시에 밀렸던 거를 이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은 그 좀 올라가는 그 추세에서 내가 잘 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막을 때, 지금처럼 규제가 많이 심할 때 경매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하잖아요, 사실이요. 사실 경매가 무슨 10만 원, 2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은 아직까지껏 뭐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그거 다시 보수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어찌되었던 내 재산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또 반문을 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황기 때에는 투자하면 수익이 굉장히 잘 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호황기 때는요, 또 낙찰가가 엄청 올라가요. 낙찰 받지도 못하지만 받으셔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매의 수준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여기 경매하신 분도 좀 있으시라 생각을 해요. 호황기다, 비수기다, 뭐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는 조금은 무관해요. 무관하고, 여러분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 거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때는 필요 없어요. 우리 쪽에서 일은. 왜? 항상 감정된 금액보다, 시세보다 저감된 금액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생각해야 할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얹혀야겠죠.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플러스 돼야겠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팡팡 뜨고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의 주기를 갖고서는 가격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한 건의 물건이 취득해서 매도되는 데까지 평균 시간이 6개월 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동되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딱 갖는 이 순간이 가장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찾아다닌다. 그것도 굉장히 좀 험한 얘기로 박 터지는 일이에요. 호재가 뭐가 나왔다, GTX A, B, C 구간 뭐 설정됐다, 어디 있다 쫓아가 보면은요, 벌써 거기에 취득하고 난리가 나갖고서는 내가 살려면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 호재에 있는 지역 또는 무슨 상권 분석한다, 또는 뭐 지역 분석한다. 분석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경매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조금은 이런 것보다는, 분석보다는요,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분석보다는 그냥 판단을 해갖고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추중에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경매가 하나 물건이 나왔어요.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 1억을 주고서는
이 물건을 산다 했을 때 이 물건을 1억을 갖고서는 다른 지역에 다른 물건을 산다고 이렇게 같이 몇 개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비교 위에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상품의 가치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돈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가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의 가치가 여기는 역세권이면서 뭐 옆에 편의시설 잘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곳에 1억. 조금 막 이 집보다는 넓어요. 넓은데 마을버스 타고서는 전철역까지 내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분흥지에 올라가 있고 이랬을 때 1억. 좀 넓은 데 가는 게 좋겠을까요? 아니면 역세권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 조선족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 구하러 와도요 지하 식당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불편하다고. 깨끗하고 좋은 곳 찾아요. 좀 더 주더라도. 그때 우리는 이쪽 거하고 여기 조금 넓은 집, 좀 자연 환경과 같이 친화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과 두 개를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은 편한 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역세권 쪽에다가 내가 돈을 묻어두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물건들 제가 했던 거, 직접 핸들링 하거나 또는, 거기 이 물건들을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밑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제가 뭐 그런 누트가 좀 있어요. 누트가 있어갖고 우리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는데 2006년도에 만들어진 카페인데 다음에 프리보드의 경매 이야기라는 그런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지금 13년 됐나요? 13년 됐는데 5천 명도 안 돼요. 5천 명도 안 되는데 다들 간간히 들어와요. 다들 경매 선수예요, 선수. 너무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고 거기서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가서도 다 독립해서 크게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은 물건들을 갖다가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뭐 억만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도 막 하면서 참 물건 좋다 그러는 거는 가끔 띄웁니다. 딱 올려갖고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딱 올리면은 거의 한 10분 내에 손들어요. 누군가가 전국에서. 그래서 딱 들고 나면은 뭐 어디 부산 뭐 이런 데서도 연락 오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로서는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컨택해서 돈이 될 거라는 짐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쫙 끝나갔을 때 우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우발 변수 생긴 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저는 또 나름대로 실력을 또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소액 투자 다음 글.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드렸는데 부동산 돌아가는 거 제가 경매 지금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얘기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경매 이거 하려면 돈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경매 시장은 지금 투자자들을 분포도로 보면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 돈 한 2억 이하로 갖고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장 분이 두터워요. 그래서 물건 나왔을 때 이분들이 거의 한 10명씩, 20명씩 달려든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가가 올라가겠죠. 낙찰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가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익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아지면은 아무개도 아래 분들하고는 경쟁하지 않고 위로 좀 올라갈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 구독션 1개월짜리 그거 받으시면은 한번 통계를 한번 매일매일 한번 통계 한번 보세요. 한 10억 넘어가고 한 20-30억씩들 올라가면은 아주 특별한 물건 아니면요. 점점 줍니다. 1억짜리에서
한 10명 이렇게 했던 게 5억짜리에서는 5명, 뭐 한 10억 넘어가면 이러면서 자꾸 올라가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10억이라는 돈을 또는 뭐 2억이라는 돈을 다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매가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내 투자 금액은 낙찰 금액의 20%에서 약 30%만 있으면 됩니다. 즉 말해서 1억짜리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약 2, 3천만 원만 갖고 있으면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 3천만 원 갖고서는 어디 가서 풋방 장사하기도 사실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자릿세 아마 내라고도 하면은 그 돈으로도 안 될 거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그냥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해 놓고 적당 시점에서 명도하고 매도 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도 1억 투자되면은 내가 들어가는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라면 양도세 빼고 내가 들어간 거 다 공제하고 뭐 해서 한 1,000만 원씩은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 수익률 난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뭐 투자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놀기만 하면은 심심하잖아요. 쫓아가서 명도도 좀 하셔야 되고 또 매도할 때 부동산 다니면서 나 얼마에 내놓으세요, 더 팔아주세요 하고 말씀도 좀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 수익 나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특히 본인들 조금 여유자금 있고 하는 일은 원래 있고 하는 일은 있으시고 뭐 여유자금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나 해놓고 내가 조금 심하게 높게 써갖고서는 조금 너무 높게 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두세요. 그냥 그대로 전세 놓고 내비두세요. 공산품은 사놓고 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공산품 사놓고 안 팔리면 재고돼 갖고서는 계속 깎이잖아요. 오늘 100원에다가 팔겠다고 바깥에 내놨는데 신제품 나왔어. 다음날 90원, 80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재고 시장으로 날아가고. 근데 부동산은 어디 그러나요? 조금 높게 봐주셨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2년 후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그만큼은 올라주니까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없죠. 거의 제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단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힘이란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을 갖고 있으면은 10을 갖고 내가 이 경매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요, 10을 다 쓰지 마세요. 70이나 80만 쓰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버리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대출을 일으켜갖고 80%의 부분을 돈으로 이제 대출로 하고 나머지 20%를 갖고서는 한다 그랬잖아요. 내 돈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0%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를 감당하다가 임장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내게 경매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단기로 보고 갔는데 장기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그 나머지 여유 자금이에요. 80%만 힘을 쏟으시고 한 20%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시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한 1, 2, 3번째 비싼 동네일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이거를 제가 친구한테 해준 거예요. 친구한테 해준 건데 이 당시 2016년도 9월 달 당시에 9월 27일 당시에 현장 가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28억 감정됐는데 이 28억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32억 정도가 매매가로서 서로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물건을 한 31억 정도는 써야겠다라고 친구한테 딱 얘기를 하고 입찰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 변경이 돼버렸어요. 이날 9월 27일 날. 변경이란 뭐냐 하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 한기일
연기 좀 해주겠습니다. 또는 법원에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를 꼭 송달을 했어야 되는데 송달을 하지 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살짝 이 날짜에 진행을 안 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연기를 시킵니다. 이걸 변경이라고 하는데 변경이 돼버렸어요. 시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장이었어요. 그 저도 28억 감정됐지만 32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31억 정도는 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12월, 9월에서 12월 한 2, 3개월이 지나고 이게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왔는데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냐면은 11월 3일 날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돼 버렸어요. 대출을 막 막고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막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물건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취득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거는 잠시 잠깐일 것이다. 잠시 잠깐이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좀 시간적으로 좀 지나면 또다시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로테이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꼭 무시하고 들어가야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는 생각은 그런 거죠. 28억에 감정됐으니까 한번 떨어져 갖고 20% 감정된 한 25억 정도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에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금 안 사면 넌 살 수가 없다. 다시 2, 3개월이 지나면은 이 규제했다는 이 정책이 시장에서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또다시 달려든다. 지금 해야 된다. 그거 얼마 쓰라는 얘기냐. 31억 써라. 31억 1100. 제 트레이드 마크가 11 요런 거 들어가는 게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11 써라. 하자. 그래갖고 친구가 좀 바빠갖고 친구 와이프를 대신 보냈어요. 친구 와이프를 대신 보내갖고 저보고 해라 그래서 31억을 착 써갖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28억에 감정된 거를 3억을 더 쓴 거죠. 3억을. 그래갖고 오픈을 딱 했는데 2015 타격 18276 사건 입찰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 내 친구 와이프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고. 무슨 얘기냐? 28억을 써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이 물건을 3억을 더 써갖고 31억을 써놨는데 남들이 막 들어올까봐 31억을 썼는데 단독 입찰을 한 거예요.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심정은 어떻게 3억이면 집이 한 채가 좀 바로 날아간 거예요. 그냥 앞에서 싹 날아간 거예요. 정심을 먹자 그러는데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정심을 먹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얼른 내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걸 명도를 해갖고 가는데 명도를 가러 다니는데 이 집 주인을 만나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 출신이에요. 이 집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인도명령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날짜에 내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 아무튼 자기네 절차상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만의 그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 첫 마디가 한번 이게 첫 매듭이 잘못 꼬여버리면은요 이게 끝까지 사고더라고요. 첫 매듭이 3억을 뒤따 쓰고서는 내질렀는데 지금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점유자가 판사님이시네요. 이러니까 친구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너 해낼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앞에 다 평등하지 무슨 얘기야. 법대로 하는데 내가 뭐 그거 안 되겠니? 속으로는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떨리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안이 다 저기 법관이더라고요. 사위도 판사고. 그래 왜 거기 직업까지 갔냐면은 아들한테 사업한답시고 조금씩 해주다가 자기 사는 집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으니 이제 친구 와이프나 친구나 저보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갖고 명도가 늘어져 갖고서는
타워 팰리스를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이미 팔렸어요. 그래갖고 친구네 부부하고 딸 둘, 아들 셋이 전부 다 찢어져 갖고 살아요. 못 들어가니까 여기. 명도 안 해주니까. 내가 법적으로 해도 막 시간 내에 내가 시간을 준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낙찰 받으면은 3개월 내에 뭐 2개월 반 만에 깔끔하게 끝내갖고 내가 키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2개월 반 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이 사람. 판사님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지니까 이제 저 집은 팔렸고, 그러니까 친구도 이제 교수인데 걔는 연구실 들어가서 자고, 와이프도 그 교수니까 연구실 자고, 애들은 기숙사 가서 자고. 제가 한 집안을 풍지박산에 만들어놨죠. 그냥 완전히 다 찢어놨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 감정 좋겠습니까? 감정 안 좋죠. 3억이 지금 날라갔는데 연락을 한동안 이제 안 돼갖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집 이사했다고. 친한 친구라서 내가 이사해갖고서는 이제 또 이건 이 문제고, 나 이사했는데 집들이 할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랬던 친구가 그래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을 좀 왔더라고요. 와서는 딱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 저기 뭐야 집들인데 집사람 막 코트가 아니라 그 외투 겨울에 여자들 바깥에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뜯어먹어 죽여도 지금 성이 안 풀릴 텐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행사를 다 끝내고 내가 국토해양부를 슬그머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점이 1년이 안 된 시점이에요. 1년이요. 1년이 안 된 시점인데 31억에 받은 게 매매 사례가 42억에 1년이 안 됐는데 42억에 매매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11억이 올라온 거예요. 11억이요. 왜 코트만 사오냐고 내 것도 사와야지. 그렇게 되면은. 예? 와이프 것만 사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상황이? 그래서 뭐 바리바리 뭘 해왔길래 내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다가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책에 여기 보면은 여기 카운터에 보면은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책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부제로 하나 사용된 게 이 내용이에요. 부동산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여유 되시면은 한 권씩 사서 읽어도 재밌습니다. 그래갖고 이 물건을 보면서 그 당시에 3억을 더 주고 샀을 때는 오직 마음이 쓰렸겠습니까만은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다 이거죠. 그렇다고 모든 부동산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땅 이런 거 막 100년 돼도 100원짜리로 계속 있는 땅 이런 것도 오르려니 하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무리입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 투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데는요. 서울하고 내가 아주 멀리 본다면 병점 정도까지예요. 그 이외 지역은 그냥 지나가도 아무리 뭐 모르겠습니다. 공단이 막 들어서고 뭐 세종시 같이 막 이렇게 뭐 정부 총사가 내려가고 막 이런 대단한 무슨 뭐가 있으면은 이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호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서울하고 유성도시들하고 뭐 병점 정도까지. 지금처럼 조금 위축될 때에는 전 인천도 잘 안 들어가요. 조금 풀려서 뭐 돌아간다, 분위기 좋다라면은 인천도 가봅니다. 인천도 가보는데 지금은 인천 정도까지도 내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취득해놓고 팔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호황기 때와 호황기가 아닐 때를 잘 구분해서 물건 선별을 좀 하셔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다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항상 보답을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벌면서 시간이 좀 가면은 항상 돈이 돼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물건은 보면은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여기가 압구정역 가기 전에 신사역이 있잖아요. 강남에 신사역 바로 앞에 있는 빌라예요. 빌라인데
이게 5억 2천에 감정이 됐습니다. 5억 2천에. 그리고 한 번 떨어진 게 4억 1,600이에요. 4억 1,600.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취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얼마 쓰시겠습니까? 사장님 얼마 쓰시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얼마 쓰시겠어요? 감정은 5억 2천, 한 번 떨어져 갖고 4억 1,600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 정도? 상황에 따라 좀 기다려. 그럼 뭐 이걸 맞히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의사만 듣고 싶은 거죠. 얼마 정도요? 감정가에 한 30%. 이 금액이에요? 아니. 여기에 내려온 최저 금액에 네. 그러면 4억 5천, 아니 4억 7천 정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또 한 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물건을 놓치고 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경매하는 사람들이 100%니까 야 100%때 누가 봐 제끼고 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현장을 딱 가보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 조사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이게 한번 딱 떨어졌을 때 제가 현장을 딱 가봤는데 금액이 높아요. 5억 7천, 6천 막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하신 분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5억 2천에 감정이 됐고 한 번 떨어져갖고 4억 1,600까지 떨어졌으니까 누가 5억 2천을 넘겨? 그거 미친 짓이지. 왜 5억 2천을 넘겨갖고 쓸 것 같으면 지난번에 들어오지 요번에까지 왜 기다리냐? 이런 판단을 하시잖아요. 이게 IQ 120의 이하의 정상적인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옳습니다. 저처럼 IQ 80 이하들은 여기서 약간 똘끼를 부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많이 쓰세요. 저는 이거보다 높일랍니다. 얼마? 5억 2,500, 500만 원 더 높여버렸어요. 감정가보다.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저는 이미 5억 7, 8천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덜 먹으면. 내가 1등이죠, 당연히. 이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억 2,200만 원. 거기다 200만 원 더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0 좀 더 쓰고 받았어요. 여러분들 경매하다가 화병으로 죽으신 분들이 지금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수태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거를 직업병이라 할 수 있죠.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걸리지 말라고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들 저한테 그럽니다. 와, 경매 너 진짜 대를 이어갖고 하는 너 경매 대단한 사람 아니냐. 쫙 물건 보면 얼마짜리인지 딱 알잖아. 조금 나오지? 그래? 그러면 2등하고 한 10만 원 차이로 물건 하나만 받아줄래? 이렇게 나와요,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할 줄 알면은 미아래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있지. 내가 그게 됩니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갖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100% 사기당한 거예요. 뒤통수 맞은 겁니다. 뒤에다가 바지 하나 세워놓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의뢰를 받아갖고 내 거 좀 해주시는데 10만 원만 싸게 해주세요. 이래갖고서는 하면은 나보다 10만 원 싸게 들어가라고 한 사람 집어넣은 거예요. 전 그렇게 야비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가 해라. 난 모르겠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 얘기를 해요. 네가 이 물건을 갖고 얼마를 먹겠다라는 생각만 해라. 먹겠다는 생각만. 나 투자 금액이 이거면은 한 1억 투자될 거 아니에요. 1억 20%니까 1억 정도 투자되면은 나 이것저것 띄고 한 3천만 원만 먹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시세가에서 그거 세금 다 제하고 그거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거는 많이 그리고 쓰는 거는 낮게 맨날 2등이야. 맨날 가면 맨날 2등이에요. 제가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갖고서는 법원을 다니는데 7개월 동안 한 건도 못 받았어요. 한 건도. 그리고 받기 직전 한 2, 3개월 딱 되니까 그때는 정말로 100만 원 차이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필기대, 카텐 쳐놓고 거기 안에
분명히 내 금액을 보고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몰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내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경규의 몰카가 뭐 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몰카 또 방지기라고 팔아 댕겼어요. 법원 가면 그걸 내가 꼭 들고 가갖고 그 필기돼 가갖고 이걸 한번 돌려보고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러고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썼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내가 돌아볼 지경입니까? 하여튼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를 먹고 싶어, 얼마를 수익을 내고 싶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화병이 안 생기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얼마를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짐작으로 예상으로 들어갔다가는요 맨날 화병만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직업병 생겨요. 직업병. 저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화병 안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을 내가 썼기 때문에 화병이 안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요만큼 썼으니까 상당히 쓰긴 썼죠. 쓰긴 썼고 2017년도 2월 3일 날 갖고 대금을 3월 달에 냈어요. 2017년도. 결과치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딱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런 사례를 본인들이 낼 수 없으니까 해보질 않았고 말만 하니까 사례를 얘기를 못하고 입증서를 못 내밀죠. 근데 저는 입증서를 좀 내야겠어요. 사갖고 딱 들어가니까 완전 개판이에요. 경매 당하는 집들이 뭐 안에 수리해놓고 살겠습니까?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 좀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수리 좀 해라.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최소 경비로 하자. 우리가 보통 집 고친다고 아파트 뭐 한 30평대 고치면 보통 3천, 5천 싸게 저도 집 고치는데 한 1억 들어갔는데 한 3천, 5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매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또 우리들만의 그 리그가 있어요. 요런 것도 싸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타다닥 고쳐갖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서로 카톡한 거예요. 얼마 들었어? 1,500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우, 화장실까지 다 고치고, 괜찮네, 잘했네. 딱 돌아와서 사람들 보면은, 좋아라 하죠. 그래서 이걸 얼마에 매각을 쳤느냐? 매각을 쳤느냐? 집도 잘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 아주 깨끗하게. 이게 지금 매매 계약서예요. 거짓말 안 친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냥 잘라 갖고 왔어요. 아까 얼마에 제가 해왔다 그랬어요? 5억 2,500. 그렇죠? 5억 2,500이고 11월 25일이니까 아까 3월 달에 잔금 냈어요. 그렇죠? 3월 달에 잔금 냈고 12월 달이면 얼마나 걸렸나요? 상황이 한 8개월? 8개월 걸리죠?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6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으면은 괜찮잖아요. 5억 2,500에 받아갖고 6억 2천만 원 계약. 한 9,500만 원 차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9,500만 원에서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 조금 더 먹겠다고서는 5억 2천만 원 이하로 5억 1,500이나 1,700이나 써갖고 똑 떨어지면은 그 아쉬운 마음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화병 생기는 거예요. 죽겠다고 이제 한강 뛰어드는 거죠, 뭐. 결산 볼까요, 결산? 결산 보면은 2017년도 3월 10일 날 매수했어요. 매수하고 가격이 5억 2,500. 여기 11 들어갔죠? 제 트레이드 마크. 11 들어가고 11월 25일 날 계약했죠. 약 1년이라는데 한 8개월 된 거죠, 8개월. 8개월 돼갖고 매도 금액은 6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6억 2천만 원 했으니까 차익은 한 9,500만 원. 근데 이거 9,500만 원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 경매 강의를 하니까 경매가 참 좋은 투자법입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그렇지만 진실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다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난 곳에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40% 정도의 양도세를 나갑니다.
9,500이니까 한 4, 5천만 원 정도 나가겠죠. 4, 5천만 원 정도. 예. 좀 아깝죠. 아깝긴 하지만 그런 돈들이 다 우리 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이 복지 후생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아깝죠. 아닌가? 아무튼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해서 글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거는 여기 또 이거 들어갔으니까 1,500 빠지고 그다음에 한 40%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짐작해 보건데 물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긴 있죠. 뭐 저기 막 복비라든가 이사비 또 한 2, 300은 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빠지는 거 뭐 감안해서 봤을 때 한 2, 3천만 원 정도. 자기가 지금 5억짜리였으니까 한 1억 정도 투자가 들어갔겠죠. 1억에서 1억 한 2, 3천 정도 들어갔겠죠. 자기 돈이. 그래서 한 3천, 4천 정도. 그것도 한 8개월 만에. 이 정도면은 주식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주식은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저 발랑 까진 고양이 먼저 부뚜막 올라간다고 주식도 모르는 인간이 가상화폐가 또 날뛰길래 이건 또 뭔가 싶어갖고 가상화폐를 좀 한번 해봤더니 뭐 아무것도 깨평도 없대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거는 만약에 잘못 투자했으면 집이라도 깨평으로 집이라도 받아오는데 완전히 그냥 다 털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했는데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익이 안 되거나 또는 이거 지금 내가 너무 높게 받았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충분히 보상을 해줘요. 충분히. 이게 뭐 2017년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오래전 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제 전문이 제가 가장 제가 왕성하게 경매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2003년도, 2년도 이때였어요. 3년도부터 한 5년도까지. 그때는 이런 거 있죠. 200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초보 운전 좀 띄고 이제 좀 악셀에다 좀 밟을 때쯤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막 그냥 100km 막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난 거예요, 나만. 그리고 내 대단한 거를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갖고 정말 남들이 못 풀 만한 거 그런 것들만 막 들이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별명이 경매계의 마루타였어요, 마루타.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 대지권 없는 막 건물 있는 거, 뭐 반쪽짜리 난 거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해갖고서는 해서 터져도 보고 막 내가 수익도 크게 내보고 터져도 보고 그래서 얻고 이제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해볼까라고 쓱 했더니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네. 그 기법이.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뭔가 새로운 장르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오롯이 그냥 평탄한 물건들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띌 물건들 거예요, 아마. 제가 그 2003년도 했던 것 중에서 여기에다가는 실지는 않았지만 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돈을 물 쓰듯이 정말 아끼지 않고 쓰는 게 쓸 때가 언제예요? 관혼 상제 때 그렇게 쓰죠. 특히 부모님 돌아가셔도 묘자리 또는 관을 들고 올라가는 이 상여 꾼들 난리 났잖아요. 그때 돈 제대로 안 쓰고 그러면 막 옛날 분들 불효자라고 난리 안 납니까? 그러죠. 임야 진짜 10만 원도 안 가는 이마들이 누구 거기다가 묻는다 그러면 갑자기 땅값이 막 몇백만 원 되나요? 제가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느냐?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계속 부르짖는 게 나는 화장하지 마라. 왜? 뜨겁다 많이. 나 묻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바빠갖고서는 그 땅을 마련을 못했네. 그래갖고 그 땅을 갖다가 마련을 못하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3일 병원에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땅 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음성에 그 뭐 산 꼭대기 공홈묘지 꼭대기 있는 거를 2기를 쓰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동생하고 내려오면서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분양 면적이 6평인데 분양 면적이 6평이면은 6평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용 면적이 있고 공유 면적이 있어요. 묘지도. 그래갖고 한 3평이나 2평만 정도 둔다고요. 진짜 쓸 거는 곱게 안 줘요. 그 나머지 땅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뭐 길로도 좀 냈고 공유 면적 맞죠? 길로도 내고 좀 뭐 식당 자리도 잡고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람 하나 누울 자리 그거를 6평짜리 난 6평이니까 꽤 되는 줄 알았어요. 딱 사람 하나 누울 자리 그걸 딱 주고 뭐 1,000몇 평만 한 끼에 막 이런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 산 꼭대기에 솔직히 땅값으로 보면 10만 원도 안 될 땅을 30만 원이면 살 땅을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내려오면서 이게 딱 돌아왔고 내가 이대로 갚아준다. 이대로 갚는다. 딱 해갖고서는 딱 있다가 집에서 딱 물건을 딱 보는데 그 우리 집 저 뒤쪽으로 산을 넘어가 광주시가 나오는데 광주에 그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원묘지가 산을 몇 개를 만들어 공원묘지 하잖아요. 근데 그 산에 있는 땅들이 전부 다 그 공원묘지 그 재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단 땅 중에서도 그게 아닌 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개인 땅들이. 그런 것들이 경매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받았죠. 낙찰 받았어요. 받아갖고 그거를 한 3배를 튀겨갖고서는 했어요. 3개를 튀겨갖고. 팔고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한동안은 묘지만 경매 받으러 다녔어요. 묘지만. 나 지관보다 더 잘 봐요. 나 땅. 지관들 올라오면은 지관 이 사람들, 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팔겠다고 광고 내잖아요. 그러면은 다 대기업에 뭐 되는 사람들만 와요. 총수까지는 안 와도 대기업 못 되는 사람이 오는데 꼭 그 옆에는 직원이 따라옵니다. 따라와갖고 땅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앞산 배산 임수가 어떻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직원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죠 이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거로 얘기를 쭉 듣고 나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한테 불리하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잘 얘기했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걸 다 귀담아서 들었다가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러면 지관은 입담으로 하는 거예요. 입담으로요. 이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털어주면 그 지관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뭐 아들들은 또 옆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요즘 전부 다 화장하고 그러는 문화인데 그거 되겠냐고 이거 사갖고 이거 누가 관리하고 하냐고 그거 화장하시라고 막 이래요. 그럼 뭐 지관한테 얘기했는데도 잘 안 먹히고 그러면 그쪽 이제 어르신한테 얘기하죠. 제가 어르신이 곧 되게 뜨거워요. 들어가시면 묻히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확 바뀌죠. 아 그렇지. 바뀌어야지. 뭐 이러신다고요. 아무튼 테마를 잘 정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찾으세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묘지를 사면서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써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거를 한 100개 했어요. 100개 해갖고 재미를 꽤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뭐 어디 뭐 지역 분석한답시고 누구 또 쫓아다니면서 맨 뭐 보지 마시고 거기 같이 다니는 그 많은 분들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다 경쟁자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경쟁해갖고서는 이기는 한 사람한테만 그 기회가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봤다가 요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딱 하시면 돼요. 제가 아주 해드릴 얘기가 그런 걸로 인해갖고는 해드릴 얘기가 엄청 많으니까 조금 기대하셔도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